네, 지금부터 사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이제 주식회사인데, 자, 이번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하나 확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장 하나를 더 지으려고 해요. 그쵸? 그럼 공장을 지으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회사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그렇죠. 회계 1급 때 배웠던 증자를 한다는 거죠. 자, 증자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을 더 모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자금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 그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지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증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주주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주주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자는 그 주주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법안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허가라든지 승인이 나지 않으면은 주식을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증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쉽게 증자를 할 수 없는데 지금 돈은 필요한 거야. 그러면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은행 가가지고 돈을 차입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때 이제 돈을 차입하게 되면은 뭐 단기 차입금이 될 수도 있고 장기 차입금이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은행도 이제 빌려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입도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회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회사의 명의로, 그렇죠, 채무증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면 돼요. 그쵸?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빌려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채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적어놨죠. 어떤 회사가, 주식회사가, 개인 사업자는 참고로 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빌리기 위해 가지고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이 채무증권을 뭐라고 한다? 네, 사채다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회사채고요. 줄여서 사채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채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러시안 캐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하나의 채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채권에다가 이제 우리 회사가 적어요. 어떤 내용을, 뭐 얼마를 빌려주세요. 맞죠? 그럼 몇 년 안에 갚겠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연수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상환기간이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돈 빌렸으니까 어떤 이자율을 줘야 되겠죠. 이자율이. 그 이자율을 쌤이 영어로 R이라고 할게요. R. 그래서 이자율을 줘야 되겠죠. 그 이자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밑에 어떻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이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식회사 도장 꽝 찍고 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채권에 관심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돈을 맡기니까 얼마 줘요? 2% 주는데,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구입하게 되면은 5% 준대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은행보다는 이 사채에 관심이 있겠죠. 그쵸?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사채를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사채를 사간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분들이 바로 뭐가 된다?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채권자.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어떻게 한다? 예, 사채를 발행을 하고, 그쵸? 우리가 자금을 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한다? 땅 사고 건물 지어서, 그렇죠,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특정 다수는 바로 누구다? 예, 채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채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럼 사채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 자, 첫 번째, 방금 얘기했죠? 자, 회사가 빌리고자 하는 금액, 그쵸? 즉, 만기에 회사가 갚아야 하는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을 액면가액이라고 해요. 무슨 가액? 액면가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액면가액은 당연히 만기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줘야 되는 금액이죠.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에요. 정해진 금액. 딱 정확하게 이제 여기에 찍혀져 있는 금액이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이 돈을 빌렸으니까 1년에 뭐 몇 프로의 이자를 주겠다. 그 이자도 약정 이자라고 해가지고 이 액면에다가 꽝 하고 찍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자, 액면 이자율은 한마디로 뭐다? 회사가 주기로 한 회사의 이자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자는 뭐다? 예, 표시이자라고 해가지고 이 표시이자가 여기 또 찍힙니다. 그러면 회사는요, 만기가 되면은요, 책임을 지고 이 액면가와 이 이자율을, 그렇죠, 무조건 만기까지 지급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다? 예, 상환기간이 적혀 있는데 그 상환기간은 이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그 만기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 기간이 1년 이상이에요. 왜냐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사채는 뭡니까?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만기가 이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자, 사채와 주식 발행의 이제 비교를 좀 할 건데요. 자, 우리 회사가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주식 발행할 수도 있죠. 자, 이때 이제 분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분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사례를 하나 볼 건데,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게 뭐 사채이든 주식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행가액 10,000원이고 액면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을 먼저 배웠으니까, 주식회사의 자본을 먼저 배웠으니까 주식회사에 이제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그 분계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가 돈 필요해 가지고 주식 발행하죠. 그 무조건 대변은 뭐예요? 자본금 해 가지고 자본이 증가하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발행 주식수에다가 1주당 액면가 곱하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이다?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돈은 얼마가 들어옵니까? 얘를 발행가 10,000원으로 발행을 했으니까 현금은 얼마? 10,000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분계가 대변의 자본금, 차변의 현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현금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예, 땅 사고 건물 지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주식의 경우고요. 자, 사채의 경우는요. 자, 사채의 경우에는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럼 자, 기억하세요. 이제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대변에 무조건 뭐다? 사채라고 하는 뭐가? 부채가 증가해요. 사채는 부채이니까 왜? 만기가 되면은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면은 무조건 대변에 뭐다? 사채예요. 그럼 얘는 이제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제 그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 공식은 발행하는 사채의 수에서 사채는 이제 1주, 2주 그러지 않고 1좌, 2좌 그래요. 그래가지고 1좌당 액면가액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한 장당 액면가액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00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채도 주식과 똑같이 액면가액으로 무조건 대변에 분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주식을 발행하면은 대변의 자본금, 사채를 발행하면은 대변의 자본금. 이해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뭐다? 둘 다 액면가예요. 근데 발행가액이 10,000원이라는 얘기는 돈이 10,000원 들어온다는 얘기죠. 현금이. 그럼 현금이 이제 10,000원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현금이 10,000원이 이제 발행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제 물어보겠죠. 아니 쌤, 뭐 주식이야 주가가 이제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10,000원 빌리면은 당연히 10,000원 들어와야 되는데 이 현금이 그러면 당연히 10,000원 들어오는 건데 뭐 혹시 현금이 다른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다른 금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채도 가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가격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된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더 작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사채도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격에 의해서 뭐다? 그렇죠.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여쭤볼게요. 그러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 주식도 이 현금이 액면가보다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주가가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가가 좌우하는 거죠. 즉 공정가치에 의해 가지고 얘가 결정되는 거죠. 그럼 결국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결정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거래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행가액은 투자자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거죠.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얘는 뭡니까? 내가 주기로 한 만기의 원금이지만 이 사채의 가액은 결국 또 누가?
돈을 나한테 빌려주는 채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원 발행한다 해가지고 나한테 무조건 만원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요, 채권자가 결정해요. 그러면 채권자는 도대체 뭘 보고 결정하느냐? 시장의 이자율로 결정하는 거죠. 그럼 시장의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 기업이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에요. 그쵸? 그러면 신용도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자율은 뭐다? 이자율인 R은 낮겠죠. 신용도가 좋으니까 누구나 삼성을 믿으니까 삼성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겠죠. 그리고 삼성은 좀 튼튼한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이자율 자체가 좀 낮겠죠. 신용이 좋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대출 같은 거 받으러 가게 되면은 신용이 낮으면은 대출이자도 좀 올라가고 신용이 좋으면은 대출이자가 좀 내려가듯이 큰 기업일수록 어떻습니까? 시장의 이자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시장의 이자율은 좀 높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시장의 이자율은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하면은 그 회사의 신용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용 상태를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럼 그 기관이 이제 어떤 회사는 신용이 A고 어떤 회사는 B고 어떤 회사는 뭐 C다. 이렇게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매기면 이제 그런 채권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 신용 상태를 보고 이제 이 회사에 돈 빌려줄 때 이자를 결정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이자는 당연히 그 신용 상태가 좋다면은 이자율은 좀 낮을 것이고, 신용 상태가 많이 안 좋으면은 이자율은 당연히 뭐다? 좀 올라가겠죠. 왜냐면 리스크가 클수록 이제 이자는 올라가는 거고, 리스크가 낮을수록 이자는 내려가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발행가액은 결국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채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시장 이자율에 의해서.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사채의 액면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좀 보시면, 자, 좀 보여드릴게요. 좀 지우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 회사가 처음에 사채를 발행할 때 뭐 얼마를 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액면의 가액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다? 우리 회사 나름대로 우리 회사한테 만원 빌려주면은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회사만의 이자가 있을 거예요. 그 이자가 액면의 이자예요. 그래서 이 액면의 이자를 다른 말로 표시이자라고 하고, 이런 표시이자는 항상 보다 픽스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자가 예를 들어서 5%다. 우리한테 만원 주면은 5% 이자 줄게. 그러면은 우리는 5%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이자는 누가 정한다? 채권자가 정하는 거죠.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그쵸? 그럼 채권자가 어떻게 한다? 우리 회사의 신용 상태를 보고, 야, 미안하지만 나는 5%가 마음에 안 든다. 왜? 너희들의 신용 등급을 보니까 좀 낮다. 그래서 8%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다? 그래, 5% 만족할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맞죠? 또는 뭐다? 뭐 3% 받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8%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회사의 신용도가 안 좋은 건데, 3%가 된다는 얘기는요, 신용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건데 현재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은요, 이자가 2% 주는데, 앞으로 이제 경제 뉴스에서 점점 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에 돈 맡겨도 이제 이자를 1%밖에 못 받을 거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에 맡겨놓으면은 5% 주니까 사람들이 막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자의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이자가 5%가 아니고 그냥 3%만으로도 만족하고 채권자가 이 사채를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경쟁이 세지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이 발행가액은 채권자가 결국은, 그렇죠,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에 의해서? 시장의 이자에 의해서. 그리고 이 시장의 이자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떤 신용 등급에 의해 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현금은 액면가 이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액면가 밑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액면가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그때 이 사채도 마치 주식처럼 뭐다?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할증 발행이고 어떤 경우에 이제 할인 발행인지를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데, 논의의 편의상 이자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그냥 이자를 딱 정해 놓을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서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좀 들면서 이해를 도와드릴 건데, 쌤 방금 그 이자 금액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냥 이자율로 그냥 갈게요. 예, 왜냐면 어차피 이자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로 그냥 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자율로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회사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 자, 원금 10,000원 빌린다고 가정하고요. 자, 상환기간은 3년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지금은 X1년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계는 X1년도 1월 1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쵸? X1년도 1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계를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상환기간 3년이고 이제 매년 이자는 얼마이다? 예, 10%의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10%면 10,000원에 10%면 1,000원이죠. 그래서 매년 이자는 1,000원씩을 지급한다고 가정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이때가 X1년도고요. 이때가 X2년도이고, 이때가 X3년도라 가정해요. 그럼 우리 회사가 이제 1월 1일날, X1년도 1월 1일날 돈 빌릴 건데, 3년 뒤에 원금 얼마 준다고요? 10,000원 주기로 했고요. 요거 이해됩니까? 10,000원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액면 이자를 10%니까 1,000원씩을 주기로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1년 지날 때마다 연말에, 그쵸? 연말에, 자, 1,000원씩의 이자를 주기로 했어요. 그럼 또 1년 지나면 1,000원씩의 이자를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이제 만기가 된 거죠. 그 만기 때는 원금 10,000원 주고 마지막 이자 1,000원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원금 10,000원에 이자를 1,000원씩 세 번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토탈 우리가 줘야 되는 이자는 얼마입니까? 3,000원이죠. 그럼 원금 10,000원에 이자가 3,000원이니까 토탈 13,000원만큼을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채권자의 시장 이자율이 우리의 이자율보다 높던 작던 상관없어요. 무조건 회사는 뭐다? 원금 10,000원 만기에 한번 주고 이자는 무조건 뭐다? 1,000원씩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우리 그냥 이대로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느낌 옵니까? 그러면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좀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회사의 이자 10%에 만족하겠대요. 그럼 만족한다면은 당연히 그때는 뭐다? 네, 이자 3번 받겠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사채를 우리가 이제 발행하게 되면은 채권자 우리 회사한테 어떻게 한다? 원금 10,000원에 이제 이자 3번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대변에는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만 분개할게요. 채권자 입장에서 분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이자하고 채권자가 요구하는 이자가 똑같으니까 이때는 자, 사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뭐라고 했죠? 사채. 얘는 무조건 액면가죠. 그래서 액면가 그대로 얼마? 10,000원이 발행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의 채권자는 10%의 이자 그대로 받기로 했으니까요. 그대로 뭐다? 현금이 10,000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들어온다 현금 얼마? 10,000원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우리 회사가 X1년도 요 시점에 분개를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부채 증가 사채 10,000원, 차변에 못 들어온다? 돈이 10,000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렇죠. 땅 사고 건물 지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어떻게 한다? 1,000원씩, 1,000원씩, 1,000원씩 이자 줘야 되고 만기에는 10,000원 갚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뭐다? X1년도 처음에 사채를 발행할 때 있죠. 요때 분개만 하자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10%, 10% 이자가 똑같을 때는 분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죠. 자, 채권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10% 이자 주겠다고 하는데 채권자가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 회사가 지금 이제 신용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10% 이자 가지고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싶진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한테 물어봤죠. 그럼 너희들이 요구하는 이자가 몇 프로냐 물어보니까 12%의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인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 회사의 신용등급이 좀 낮으니까 채권자가 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회사는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좋다 그러면 원금 만기에 10,000원 줄 테니까 그쵸? 대신에 뭐다? 2% 이자만큼을 원금에서 빼고 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12% 이자를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일단 있잖아요. 12%이던 10%이던 무조건 뭐다 만기에 만원의 원금을 주고 매년 종이에 적힌 얼마 1,000원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2%도 요구하니까 2%만큼은 어떻게 한다? 원금에서 빼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쌤이 일단은 편의상 그냥 빼주는 이자를 자 12%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200원이니까 근데 원래 이거는 이 이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자를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편의상 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12%의 이자만큼을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는요 원금에서 이자를 빼줘야 되는 거죠. 원금에서. 그럼 원금을 내가 어떻게 한다? 차이가 나는 금액이 1200이 3번이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 만원에 12%면 1200원이죠? 그러면 1200에 3번이면 얼마예요? 2600원이죠? 그러면 2600원만큼을 우리는 이자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고 있는 이자가 1000원이니까 자 그럼 그냥 눈에 보이는 명목상으로 지금 따지는 겁니다. 원래는 이자를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1200원을 3번 줘야 되겠죠. 그러면 3600원 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3000원의 이자를 주기로 했으니까 결국 600원의 이자를 더 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원금에서 600원 까고 맞죠? 9400원만 달라는 얘기죠. 그럼 9400원 주면은 만기에 만원 줄게. 그러면은 모자라는 이자 600원만큼이 여기에서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원금이 9400원만큼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채가 발행이 되면서 액면가는 만원인데 들어오는 돈은 9400원이죠. 그럼 왜 들어온 돈이 9400원입니까? 그렇죠. 600원의 만큼의 이자를 보전해 준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변의 사채 만원 붕괴가 되고 차변의 현금이 9400원 들어오면 이 차 600원이 남는데 이 차 600원을 뭐라고 한다? 사채를 액면가보다 할인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요. 결국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나중에 가면 아시겠지만 이자를 더 준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어요. 또 물어봤죠. 야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이자가 몇 프로냐 물어보니까 이제 어떤 날은 이제 8%의 이자만 달래요. 이상하죠. 나는 10% 주려고 하는데 얘들이 8%만 요구하는 거야. 이유가 뭔가니까 지금 거의 뭐 이자 경쟁이 일어나고 있죠. 왜? 앞으로 뉴스에서 이자가 지금 현재 2%인데 먼 훗날에 이제 이자가 1%로 떨어지고 0%로 떨어지겠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10%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래 이자가 떨어지니까 계속 이제 10%의 이자를 주고 있는 우리 회사에 몰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겠죠? 자기네들이 먼저 우리 회사의 사채를 살려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이자가 뭐다? 액면가의 이자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자를 어떻게 주면 되느냐? 매년 일단 우리는 1000원씩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3000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이제 8%로 바뀌었으니까 시장 이자율이 8%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800원만 주면 된대요. 800원만 이제 세 번 주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800원 세 번이면 얼마입니까? 2400원이죠. 어라? 근데 우리는 이자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3000 주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한테 차이가 얼마 나요? 600원 차이가 나죠? 600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 회사가 600을 더 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금이 얼마 들어오느냐? 그렇죠. 사채는 만원만큼을 발행했지만 현금은 얼마이다? 만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이자를 너무 많이 주니까 그 차이 나는 600원만큼이 현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600원 줄 테니까 이자를 8%만이라도 보장해달라 그러는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뭐다? 그냥 1600원 받고 그렇죠. 이자를 600원만큼 더 받고 나중에 1000원 내주면 되는 거죠. 선이자 받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가 이제 이자를 더 받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이거는 이제 이자를 받는 개념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이자 비용에서 이제 차감하는 개념입니다. 아무튼 일단 자 이렇게 1600원 들어와요. 그럼 1600원 들어오게 되면은 요 대변에 600원을 뭐라고 한다?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이라고 해요. 결국 뭡니까?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액면가액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분계를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이자가 시장이 즉 채권자가 요구하는 이자보다 낮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원금에서 좀 더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돈이 적게 들어와요. 그럼 결국 우리의 이자보다 고객이 요구하는 이자, 즉 채권자가 요구하는 이자가 더 큰 경우에는요,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네, 할인 발행 차감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주는 이자가 10%인데 채권자가 요구하는 이자는 8%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뭐다? 우리 회사에 돈이 더 들어와요. 그래서 현금이 16,600원 들어오는 거고, 그 차이만큼 대변에 할증 발행 차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결국 정리해 보면은요, 자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요, 결국 원금은 10,000원이고 이자는 얼마? 네, 3,000원인데 이게 10%의 이자를 채권자도 같이 요구한다면은 이때는 이자가 똑같죠. 그럼 이자가 똑같으면 어떻다? 그때는 채권자도 원금 10,000원, 이자 3,000원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채권자가 12%의 이자를 요구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 무조건 얼마를요? 13,000원만 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예, 이들이 요구하는 이자를 600원만큼을 더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이 얼마가 된다? 9,400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10%인 경우에는 액면 발행인 경우에는 원금 이자 똑같이 10,000원, 3,000원인데 12%인 경우에는 원금이 얼마가 된다? 결국 돈이 9,400원 들어왔으니까 9,400이 원금이 되는 거고 이자가 얼마? 3,600원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개를 더하면은요, 그게 그냥 13,000원하고 똑같다고요. 근데 우리는 원금 10,000원, 이자 3,000원 이래 보는 건데 12%일 때는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원금 9,400원, 이자 3,600원 받는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 케이스. 그럼 우리가 주는 원금과 이자는 10,000원, 3,000원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자가 좀 더 작죠? 맞죠? 작은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원금은 1,600원인데 이자는 2,400원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요거 두 개 합쳐도 어차피 뭡니까? 금액은 13,000원 동일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얼마로 볼 것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전체적인 양의 차이는 같다고요. 전체는 13,000원인데 얘는 원금을 10,000원, 3,000원 이래 보는 거고, 맞죠? 얘는 뭐예요? 원금을 9,400, 이자 3,600 이래 보는 거죠. 결국은 이만큼을 이자로 보는 거죠. 맞죠? 근데 얘는 어때요? 그래서 얘는 원금 1,600원, 이자 2,400원이니까 결국 이자를 요만큼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하고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전체는 얼마라고요? 13,000원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이해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결국 그래서 뭡니까? 자, 분개를 보니까 자, 이런 거죠. 채권자의 이자가 시장이자죠. 시장이자하고 액면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가 주는 이자가 액면이자죠. 그러면 액면이자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뭡니까? 이렇게 액면 발행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자가 10%인데 시장에서 채권자가 12%의 이자를 요구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원금이 오히려 줄죠. 우리가 이자를 갖다가 보전해 주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 뭐다? 액면가보다 더 낮은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할인 발행이 돼요.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할인 발행은 시장 이자가 클 때 할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회사가 주는 이자가 작으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주는 이자가 작으면은 할인 발행하는 거예요. 왜? 원금을 깎아주는 거지. 이해되겠죠? 근데 우리 회사가 주는 이자가 더 많으면은요. 얘는 8%인데 우리는 10%야. 그럼 우리 회사가 주는 이자가 많으면은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원금을 좀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금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13,000원, 13,000원은 동일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분계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 내용을 이해할 건데, 자, 여러분 교재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자, 64페이지가 있는데, 자, 64페이지에 자,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이 문제 풀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64페이지에 자, 레벨업 분계 연습 보입니까? 자, 그거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드릴게요. 일단 먼저 1번, 2번, 3번을 먼저 풀어드릴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당사는 만기 3년 액면가 1억 원만큼의 사채를 발행했고요. 발행가액은 보통예금에 들어왔고 유효이자율법,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건 쌤이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이 유효이자는 그 액면의 이자율하고 그 시장의 이자율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시장 이자율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시장의 이자율에 맞추기 해가지고 우리가 자, 사채 발행가액을 구해보니까 1억 원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분개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이 필요한 거죠? 왜? 땅 사고 건물 지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채권자들한테 돈 빌리려고 사채를 발행했죠. 그럼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뭐예요? 부채가 증가하겠죠? 대변에 뭐다? 사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사채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해요. 얼마? 얘는 무조건 액면가.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예요. 근데 주식은 자본의 증가지만 사채는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건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차변에 뭐가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죠. 그럼 이 돈이 뭐가 된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는데 발행가액은 액면가 그대로 들어왔네요. 그쵸? 그러면 1억 원 해가지고 보통예금 차변에 분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1억을 들고 어떻게 한다? 땅 사고 건물 지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2번. 그래서 1번은 분개가 이게 답이에요. 쉽죠? 자, 2번. 당사는 만기 3년 액면가 1억 원짜리의 사채를 발행했어요. 돈 빌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갚아야지. 부채의 증가, 대변에 뭐 사채 되겠죠. 근데 발행가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요. 자,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 발행가액은 9,500이랍니다. 어라? 돈이 적게 들어왔죠? 그쵸? 이유가 뭘까? 그렇죠. 내가 주는 이자가 고객이 요구하는 이자보다 작은 거예요. 그렇죠? 고객이 이자를 많이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이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가지고 500만 원만큼 빼준 거예요. 대신에 만기에는 1억을 갚되 지금은 내가 9,500만 받겠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주는 이자가 그만큼 작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나중에 또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변에는 뭐가 된다? 사채 얼마? 1억이 되는 거죠. 1억 빌려주세요 했는데 돈은 9,500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죠. 채권자가 요구하는 이자가 많기 때문에, 그쵸? 내가 나중에 그러면 1억 줄 테니까 어떻게 한다? 500을 빼줄게. 할인 발행한 거야, 할인 발행. 그쵸? 그럼 할인 발행했으니까 보통예금은 9,500원 들어오는 거고요. 그럼 이때 이 500은 뭐가 되는 거다? 이걸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개하면 됩니다. 자,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요, 결국은 이자 비용에 뭐가 된다? 예, 가산 계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될 겁니다. 이자 비용의 가산 계정인데 한마디로 이자를 더 준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죠. 그럼 쌤, 이거를 이자 비용이라고 분개하지 왜 이거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수 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요, 그냥 분개하는 법만 그냥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이해가 되면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이게 왜 500인가 하면은 우리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죠. 맞죠? 그럼 이거는 뭔가 하면은 고객이 이자를 더 많이 요구하니까 내가 원금에서 5억을 빼주고 만기에 1억 갚기로 한 거잖아요. 내가 주는 이자가 작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거는 뭐다? 이자 비용이 맞아요. 근데 우리 비용은 발생주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면 안 되겠죠. 왜? 이거는요 3년치 이자예요.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의 이자를 한꺼번에 내가 까준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다? 3년의 이자를 한꺼번에 이자 비용으로 분개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발생주의의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한다? 1년이 지날 때마다 요 할인 발행 자금은 대변에 조금씩 3년으로 나눠 가지고
조금씩 대변에 사라지면서 얘가 이자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제끼세요. 제끼시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해하셨겠죠? 자, 아무튼 지금은 발행하는 그 당시에 분계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당사는 만기 3년 액면가 1억원 사채를 발행했고요. 발행가액은 보통액으로 입금되었는데 유효이자를 포함한 사채 발행가액이 1억 5백이에요. 그러면 대변의 사채가 일단 1억이죠. 갚아야죠. 부채 증가. 근데 돈은 보통예금으로 1억 5백 들어왔죠. 이거 뭐죠? 그렇죠. 내가 주고 있는 이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이자가 액면이자죠. 표시이자. 그쵸? 그러면 액면이자가 매년 얼마씩 나오고 있는데 그 이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액면이자는 어차피 종이에 적혀있는 이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액면이자는 의무예요. 종이에 적혀있는 법적인 이자이기 때문에 꼭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의 이자가 어떻습니까? 낮으니까, 맞죠? 나는 뭐다? 그 시장의 이자를 맞추기 위해서, 시장의 이자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가기 위해서 처음에 돈 빌릴 때, 그렇죠. 좀 더 많은 원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1억 주지만 1억 5백을 요구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3년간 주는 나의 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을 내가 더 원금을 받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만기에 1억을 받으면서도 나한테 1억 5백 주는 이유는, 그렇죠. 지금 내가 주는 이자가 웬만한 은행에 정기예금 맡겼을 때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나한테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뱉어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은행보다는 이자가 더 높으니까 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나의 채권을 사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뭐 이해 안 되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 500원 대변에 뭐다? 사채가 액면가보다 할증되었구나 해가지고 할증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요 세 문제가 끝났습니다. 쉽죠?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이 분개하는 방법만 알아놓으셔도 솔직히 세무 2급 시험장에서 웬만한 분개 사채 나왔을 때는 거의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 싶은 분들은 사채는 여기까지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조금 더 파이팅 하겠다 싶은 분들은 이제 다음 내용도 계속적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4, 5, 6번 문제를 풀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사채 발행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잠시 후에 풀도록 하고요.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 문제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그럼 쌤이 잠시 재무 상대표를 그려가지고 사채의 발행가액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어때요? 1번은 대변의 사채가 얼마였다 원래? 자, 1억만큼 발행했으니까 부채의 증가 대변의 사채가 1억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내가 갚을 거예요. 근데 사채, 자,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변의 사채가 1억 있었잖아요. 발행은 1억 했으니까, 그쵸? 근데 할인 발행 차금이 재무상대표 차변에 와 있죠. 얼마? 500만원.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다? 사채 액면가액은 1억 원만큼을 내가 발행했지만, 그쵸? 500만원만큼 내가 어떻게 했다?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발행가액은 얼마이다?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9,500이 장부상의 사채의 가액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의 사채의 금액은 9,500이에요. 왜? 같은 면이 아니라 다른 면이니까 빼야 되겠죠. 그래서 사채의 장부가액이 얼마냐 물어보면은요 9,500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9,500. 결국 이 9,500은 뭐죠? 돈이 들어온 만큼이 장부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사채를 내가 1억 원에 발행했지만, 그쵸? 근데 할증 발행 차금 때문에 뭡니까? 대변에 500이 더 붙은 거죠? 그럼 이 사채의 장부가액은 얼마이다? 1억 500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얘는 사채의 원금을 1억으로 보는 거지만 얘는 사채의 원금을 1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얼마? 1억에 500을 빼가지고 9,500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금 9,500을 빌리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쵸? 9,500 빌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자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원금이 얼마이다? 원금이 1억
500이죠. 그러니까 1억 500을 빌리고, 맞죠? 나머지가 이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년간 줘야 되는 이자를 다 합쳐보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원금이 얼마? 원금이 1억인데 이자는 얼마이다? 5천만 원 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50이라고 할게요. 5천. 근데 얘는 어때요? 원금은 1억에서 500을 뺀 얼마? 이건 빼야 되겠죠. 다른 변이니까. 그럼 원금은 1억에서 500을 뺀 얼마? 그렇죠. 9,500으로 보는 거고, 그럼 이자는 얼마로 보는 거예요? 이자는 이제 5,500으로 보는 거죠. 그래야만 얘는 1억에 5천이고 1억 5천이죠. 그러면 얘도 뭐다? 9,500에 5,500이니까 1억 5천 되는 거죠. 똑같은 금액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는 원금은 1억 500으로 보는데, 맞죠? 이자는 얼마로 보는 거예요? 5천에서 500을 뭡니까? 빼면은요, 얼마? 이자가 4,5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셋 다 합치면 얼마예요? 1억 5천이잖아요. 셋 다 합치면은 1억 5천인데 얘는 원금 1억에 이자 5천이를 보는 거고, 얘는 원금 9,500에 이자 5,500 보는 거고, 얘는 원금 1억 500에 이자 4,500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체적인 금액은 같다고요. 지금 제가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어려우시면 이 분개만이라도 좀 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5번, 6번 마무리할게요. 이제 4번과 5번, 6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는 이제 사채 발행비가 나오는데, 주식회사 자본 배울 때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 발행비가 들어갑니다 라는 말 배운 적 있죠. 그러면은 그 주식 발행비는 어떻게 했죠? 주식을 발행가액에서 당연히 뺐죠. 마찬가지예요. 자, 사채도 발행을 할 때 그 사채 발행비가 나오는데, 사채 발행 비용은 당연히 뭐다? 이것도 나한테 들어오는 발행가액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를 하나 필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는 만기가 3년이죠. 그러니까 3년 뒤에 갚겠다 그 얘기죠. 액면가 1억 원짜리의 사채를 발행했네요. 그리고 발행가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 발행가액은 9,500만 원이 된답니다. 단 사채의 발행비용 50만 원만큼이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분개할 건데, 사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린다는 얘기니까 대비는 뭐다? 사채라고 하는 부채가 일단 증가하겠죠. 항상 얘는 액면가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얼마가 들어오느냐? 9,500만 원이 발행가액이니까 9,50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근데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자변에 불러주세요. 누굽니까? 보통예금 9,50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1억을 3년 뒤에 갚아야 되는데, 왜냐면은 액면가는 법적으로 3년 뒤에 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3년 뒤에 1억을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돈이 9,500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9,500만 원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가 주는 이자가 고객이 요구하는 이자보다 작으니까, 그쵸? 어떻게 했다? 요 1억에서 500을 빼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1억 줄 테니까 지금 9,500 따오,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500은 뭐가 되는 거다? 할인 발행차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차금이 50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채 발행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50만 원만큼이 현금으로 주었죠. 그럼 50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얘기는 돈이 9,500 들어왔다가 50이 나간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쵸? 그럼 대비는 뭐다? 현금이 50이 나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나한테 들어온 돈은 9,500이 들어온 게 아니고 9,450이 들어온 거죠. 그럼 결국 차이가 얼마입니까? 550 차이 나죠. 그러면 이 550이 뭐가 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1억을 빌리면서 9,500 받은 게 아니고 9,450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50 나가는 바람에. 그럼 결국 할인 발행 자금은 550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자본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이런 논리로 풀게 되면은 이제 5번과 6번도
쉽게 풀릴 거예요. 자, 5번 볼까요? 자, 만기가 3년 액면가 1억 원에 사채 발행했는데 발행가액은 보통예금 입금되었고, 그 다음에 사채 발행가액은 1억 5백인데 비용이 50만 원만큼 현금 주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불러주세요. 자, 사채 발행했다. 대변에 뭐 사채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3년 뒤에 1억 갚아야 돼요. 근데 돈 얼마가 1억 5백이 들어왔죠. 어디로? 보통예금으로. 자, 1억 5백. 그럼 당연히 나는 이제 대변인보다 할증 발행 차금이 500이 생겼죠. 근데 사채 발행비가 50만 나갔네요. 그럼 이것도 분개해야 돼. 그럼 대변에 뭐? 그렇죠. 현금이 50만 나가죠. 그럼 이 말은 1억을 발행했지만 돈은 얼마가 들어왔다? 1억 500 들어왔다가 50 나갔으니까 결국 1억 450이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50만 아니었으면 대변의 할증 발행 자금은 500인데 50이 나가는 바람에 450으로 줄은 거죠. 그래서 대변의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450이 되는 겁니다. 그럼 6번도 이 논리로 가면 되겠죠. 자, 만기 3년 액면가 1억 원의 사채를 발행했는데 발행가액은 보통예금 입금되었고요.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발행가액은 1억 원이죠. 야, 그럼 이거는 액면가 발행했다, 그쵸? 근데 사채 발행 비용이 50만 원만큼 현금 나갔네요. 그쵸?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사채 1억이죠? 부채의 증가. 근데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발행가액이 보통예금 1억 들어왔죠. 그러면 이때는 할인 발행 차금도 할증 발행 차금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사채 발행 비용이 50만 원만큼 현금 나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액면 발행이었지만 50만 원만큼 현금 나가는 바람에 결국 할인 발행이 돼버린 거예요. 왜? 1억 들어왔다가 50만 나갔으니까 결국은 9,950만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그럼 차변에 50만 원 비죠. 이거 어떻게 한다? 결국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원래는 액면 발행 맞는데 돈이 50이 나가는 바람에 결국 할인 발행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됐죠? 네, 이상으로 우리는 6번까지 사채 발행에 대한 문제도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쌤이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 봐주세요. 자, 4번 보시면, 자, 4번은 이제 재무상태표 그려보니까 대변의 사채가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550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차변에 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대변에 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변이죠. 빼야 되겠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를 사채의 차감 계정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차감 계정. 그래서 사채가 비록 액면가는 1억이지만 맞죠? 장부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요, 그때는 얼마이다? 여기에서 이걸 뺀 9,45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9,450이라는 얘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원금이 되는 거죠. 원금. 이해할 수 있겠죠? 채권자 입장의 원금이에요. 그들은 원금을 9,450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9,450을 원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5번은 자, 5번도 이제 BS를 그려보니까 사채가 자, 대변에 액면가 1억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할증 발행 차금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면에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하는 거죠. 그래서 할증 발행 차금을 뭐라고 하죠? 가산 계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차감 계정이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더하면은요 1억 450이죠. 그쵸? 그러니까 액면가는 1억짜리지만 현재 이 사채의 장부상의 가치는 얼마이다? 1억 45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원금을 1억 450을 투자했다 그래 부른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회사의 장부 가치가 채권자의 뭐가 되는 거다? 투자 금액이 되는 거예요. 투자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채가 장부의 가치는 뭐
9,45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9,450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금이고요. 나머지가 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죠. 요 1억 450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금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장부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곧 우리 회사의 장부 가치는 채권자의 원금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6번도 볼까요? 6번도 사채가 1억이죠? 할인마당 차금이 50만원이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하고 똑같이 얘도 이제 차감 계정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사채의 장부상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9,950만 되는 거죠.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는 9,950만원이 원금이 되는 거죠. 그쵸? 나머지는 이자가 되는 거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6문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 기본 6문제만 여러분들이 잘 푸셔도 제 생각인데 전산세무 2급에서 일반 전표의 사채에 관한 그런 분계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풀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무 분계 연습 문제로 이제 대비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다음 강의에서 뭘 할 건가 하면은 이제 우리 이 사채의 발행가액 있죠. 그쵸? 이 발행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 발행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갖다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겁니다. 상당히 머리 아파요. 이게 뭐 현재 가치 이런 개념 나오는데, 자, 그런 개념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또 이런 현재 가치의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을 좀 꺼려해서 그렇지, 약간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것만 좀 잘하시면은요, 이것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 이런 발행가액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채를 발행한 거에 대한 그런 분계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이제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죠? 할증 발행 차금. 얘들이요, 그 감가상각하듯이 얘들도 이제 만기 3년에 걸쳐가지고 이게 감가상각되는 것처럼 상각이 되어요. 상각이. 이게 상각이 되어요. 상각이 되면서 이자 비용에서 더하거나 빼거든요. 이제 그런 논리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논리까지 좀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론 문제를 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쉬울 수가 있어요. 물론 이론 문제 하나 푸는 거는 조금 이제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원리를 좀 아셔야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이에 앞서서 조금 어느 정도 긴장을 늦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하겠지만 다음 강의에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